지금 여러분은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조직 실시간 가입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오늘 참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분노를 담아서 국민혁명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나왔습니다.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20대 청년들의 자기 가진 생각과 분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수남이고요. 25살 취준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 최민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취준생 강기호라고 합니다. 네, 아주 이쪽에도. 네, 저는 취준생은 아닙니다.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부의 총재를 맡고 있는 김병규입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애국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청년들의 그 늠름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그 정교조의 그 청년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우리가 저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저 우선 그 주둔하고 있는 자기들 병력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 지금 백신을 보내가지고 다 맞게 하는데 우리는 자국의 그 군대에도 백신을 갖다 보내지 않고 이래가지고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 군대 갔다 오신 분으로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엄청 분노하셨는데 뭐 오늘 방송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전에 그 너하라 방송이 폭파되는 걸 보고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여기 나와서 제가 처음 하는 말한 것도 있고 또 현재 정부가 사실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나라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이것도 나라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회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뭐 최저임금제다 뭐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 아까 취준생 아니 좀 대학생으로서 굉장한 뭐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저는 문정부가 이제 취임 전부터 이제 최저임금 공약 등 뭐 여러 이제 공무원 확대 등 이제 많은 사회주의 포퓰리즘 공약을 이제 내세워서 이제 청년층들 이제 젊은 청년층들에게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런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이제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을 이제 죽이고 또 노동자들까지도 이제 죽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은 이제 이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이제 임금을 지불하기가 너무 부담되고 또 반대로 고용 이제 우리 같은 청년들도 이제 알바 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자영업자들도 이제 알바를 쓰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청년들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계속 청년 백수로 살아가고 아까 참 있는 자료 준비해 오신 거 떴네요. 좀 띄워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청년 백수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이 정부가 정말 네 규탄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까는 뭐 본인도 지금 저 알바 이렇게 해가지고 참 등록금도 벌고 하시다가 지금 그런 자리도 없다고 아까 많이 분노하셨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일단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아는 누나는 지금 최근인데요. 최근에 이제 알바 자리를 구하려고 한 5군데를 넘게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한 군데도 이제 임금이 오르니까 알바를 뽑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알바 자리도 못 구하고 지금 현재 백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인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커피를 갖다가 아이스 커피 이걸 갖다가 마신다. 그래서 낭만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취준생들 얘기는 정말 우리가 뜨거운 커피 한 잔 마실 만큼 여유가 없어. 네. 그렇게 해서 아이스 커피를 마신답니다. 그래서 아냐 뭐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같은 청년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속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최저임금만 오르니까 고용도 안 되고 알바도 못 구하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변이 대학생들이 참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 희망과 꿈과 미래를 가지고 정진하면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학생이 지금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라 꼴이 이렇습니다. 뭘 봉급을 줄 능력이 있어야 최저임금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참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그러니까 알바생을 쓸 수도 없고 전에는 그래도 알바도 자리 골라가면서 갔지 않습니까? 제 아들도 그 고만한 나이에 참 제가 일부러 알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참 시간을 낭비하면 쪼개가면서 이렇게 일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장래를 참 걱정하고 이렇게 참 야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정부가 하는 거는 빚을 가지고 뭐 돈 대주는 거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 청년들이 알바를 하는 주 목적이 이제 보통 대학생들은 학비를 벌어야 되고 자기 생활할 수 있는 용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알바 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빚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 청년들을 못 살게 하려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갖다 대변해주고 네. 참 정책으로 이렇게 입건해야 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나왔는데 네. 또 오늘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그것도 2030도 아닙니다. 20들이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분노를 표출한다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마 공감을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성장 정책을 추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희망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성장 정책이나 나누어 가지는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다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열심히 참 대한민국을 지키고 했던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하는 일들이 한미동맹은 뭐 미군도 철수해라, 뭐 훈련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북쪽 중국과 중공과 북한만 바라보기를 계속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네. 한미 동맹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발전과 안보에 되게 큰 근간이 된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파괴하려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꾸 북한한테 주려고 하고 중국한테 따라 붙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에 저로서는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교조에서 한미동맹에서 가르칩니까? 얼마 전에 유력 대선 후보자가 하는 말이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이고 정말 양심이 없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 그것은 소련의 앞잡이인 북한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대략 1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입니다. 저 가져온 저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송영길, 이 김원웅,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또 소련도 점령군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했던 발언은 정말 양심이 없는 게, 이 한국을 먼저 공격했던 북한을 해방군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미군을 아직도 이렇게 점령군으로 부르거든요. 이것도 바꿔야 돼요. 미군을 해방군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점령군으로 놔두는 것은 이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사이에 제일 먼저 우리 인천에 와서 우리 나라를 위해 3만 7천 명이나 이렇게 전사해서 우리 나라의 자유를 구해준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아직도 점령을 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짓이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예, 저희 1945년 6월 달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 원자탄이 터지고 난 후에 우리는 정말 두 가지를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하나는 김일성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는 이승만을 선택할 것이냐. 이 강요받았을 때 대한민국은 거의 공산주의로 박은영이 물을 들여놓은 상태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해서 이 국민들에게 자유민주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가지고 남한은 민주 체제로 북한은 공산 체제로 이렇게 해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와중에도 또 무력으로 선택을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다. 6.25죠. 6.25 때 우리는 한미동맹과 정말 이름 모를 우리 민초들이 전부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구해냈습니다. 한미동맹이 그때까지는 한미동맹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선배들과 미군이 그리고 유엔군이 이 나라를 구해냈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뭐 5천년 가난을 갖다가 그 표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서 정말 5.16 혁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와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물론 정교조의 엄청난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과 이 지금 종북 주사파 정권이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가 벽척간도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랑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두 개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70년 동안 증명됐듯이 지금 북한을 보세요. 꿈도 꿀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북한에서는 말만 잘못하면은 바로 총살돼요. 바로 죽게 되는데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말 증명이 됐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고 이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정말 참 청년들이 씩씩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전부 다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종북 종중 주사파 정권이 정권을 잡아서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나와서 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안 된다. 한미동맹 파견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개정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투쟁을 해왔지만은 아직까지 바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뭐 잘된 것은 자기들이 잘했다 그러고 못된 거는 남 탓하고 이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일 정말 청년으로서 이 종북 종중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뭡니까? 우선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불만은 일단은 현재도 전부터 그렇고 현재도 똑같은 방역 문제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우선 이제 집회나 작년에 8.15 집회 때도 이제 보수 단체에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바로 조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탄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그 다음에 그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조사 기간이 14일 후에 이렇게 조사가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고 또 그때 민주노총이 그 좌파라서 그런가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 측이 너무 안일한 조사를 했지 않나 싶고 또 요즘에도 민주노총이 또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4일 후에 조사가 뒤늦게 시작을 했죠. 이제는 그나마 나은 조사라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 작년에 8.15 때 한 조사를 보고 그것도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하자면은 정권을 위해서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다. 이게 가장 불만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청년들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 강재민 군이 한번 갖고 있는 네. 가장 불만스러운 게 뭡니까? 이 현 정권이 하는 일을. 네, 우선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또 이번 연도 다음 연도 22년도에 이제 또 가결이 됐잖아요. 그 최저임금이 9,160원 이제 올해 대비 5.1% 정도에 인상돼 가지고 5.1% 정도 인상됐는데 이게 인상 근거가 이 정부는 코로나가 이제 점차 없어지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오히려 코로나는 4단계로 격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근거로 든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또 2주 연장이 발표가 됐는데 네, 이거는 전혀 그 최저임금 인상하고는 근거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청년들이 요새 뭐 주식도 하고 또 뭐 그냥 정신적으로 뭐 굉장히 지금 불안감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 주변 친구들 어떻습니까? 일단 주변 제 또래나 이제 그냥 저희 청년층들만 봐도 이제 주식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항상 문재인 정부는 뭐 주식을 하기 때문에 적폐라 그러고 또 이제 집을 샀기 때문에 적폐라 그러고 뭐 조국을 비판했기 때문에 적폐라 그러고 네, 윤미향을 비판해서 적폐라고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저희를 적폐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뭐 항상 이 자유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적폐가 아닌 것인데 항상 저희를 이렇게 적폐로 몰아넣는 거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정부가 청년층으로 이제 타겟팅을 해서 투표를 얻어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청년들을 이제 등 돌려서 배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지금 참 똑 떨어진 말씀하시는 지금 청년들이 전에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을 하는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잘 못 봤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 정책 쪽에 지금 관심이 많던데 수많은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참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문 정권이 무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능해서 그렇구나. 좀 경험이 있으면 낫겠지. 근데 갈수록 정해진 목표대로 가죠. 네.
그걸 느꼈습니까? 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부동산은 제가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설명을 못하겠지만 일단 이번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에 그 항상 뉴스를 보면은 이제 집값 폭등, 뭐 부동산 뭐 계속 폭등하고 있다라는 뉴스만 계속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뭐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도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저희 청년들 그 참 자료 준비해 온 거 있네요. 그거 한번 띄워 보십시오. 네, 저렇게 이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변화라고 하는데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는데 오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 부동산을 계속 잡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국민들이랑 청년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이제 LH 공사에서 이제 공사 직원들이 자기들끼리만 아는 내부 정보로 이제 땅을 계속 투기해서 자기들만 편익을 취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점을 보면은 네 정말 이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그 김기표 청와대 비서관이었나요? 그 사람도 네 뭐 아무도 모르는 땅에다가 이제 투기를 한 걸 보고 그 뉴스를 보고도 아 정말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이 공정과 정의, 네. 기회가 전부 실종됐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 김기표 그 양반은 사실 청와대에 어떤 이런 그 부조리를 갖다가 청산하도록 네. 조치하도록 갖다 놨더니 네. 이 사람이 부정 덩어리였죠. 네. 그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내로남불 아닙니까? 네, 완전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내가 뭐 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 참 준비를 많이 해 오셨어요. 한번 저것도 한번 비춰 보세요. 청와대. 자,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비서관 경질, 부동산 내로남불 다시 몸매.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만 25번, 6번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이 이래 되면은 집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살 수 없죠. 그래서 그러면- 청년들이 결혼하라 그래도 결혼 안 한다. 아니 네. 뭐 대학생이니까 좀 하긴 한데 여기는 지금 결혼할 나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결혼했어요. 아 결혼했습니까? 지금 집 있습니까? 아, 지금 집이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구할 가능성이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을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30대도 안 돼가 결혼한 거면 도 국가에 충성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국민들의 우리는 뭐 가난한 때 살았다가 지금 이제 산업화도 하고 다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저축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꿈과 희망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대로 하면은 꿈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난 그것이 제일 불만이라고 지금 방금 표현하신 게 그런 뜻이죠. 네. 지금 문정부가 계속 청년들을 이제 뭐 직접적으로 느끼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항상 청년들을 이제 좌절감을 느끼도록 뭐 우리는 집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희망도 없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데 힘이 들게 만드는 그런 정부가 문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또는 뭐 정당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을 대변해 준 적이 있습니까? 청년들을 대변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청년들을 생각했습니까? 생각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을 생각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대변해 주지도 않고 또 빚덩어리 얹히면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뺏어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민혁명당 정책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어디에 한번 비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 그거 네, 네. 그거 보고 뭘 느꼈습니까?
우선 이제 시민들을 위해 정말 많이 생각하고 이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내놓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주의적인 그런 공책을 내놓아서 저에겐 정말 감명이 깊었습니다. 예. 청년들이 이렇게 정말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똑똑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좀 사전에 뭐 그것도 없이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막 좀 분노를 표출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우리가 잘못 보지 않았다. 대한민국 미래는 맑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특히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분노하십니까? 한미 동맹 때문에 왜 분노합니까? 아까 엄청 분노. 우선은요 이제 이 한미 동맹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공산당이 우리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미국이 와서 무려 3만 7천 명이나 전사해서 우리 나라를 구했는데, 그런 기반 위에서 같이 피를 흘리고 같이 이렇게 나라를 구한 기반 위에서 세워졌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를 70년 동안 보호하고 7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도 이 한국 그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미국 탓으로 하려고 하고 다 남 탓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계속 피해를 줬던 북한, 중국 걔네들한테 매달리고 우리의 절친 중에 절친이었던 미국을 멀리하는 이것 때문에 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한미 동맹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재인 정권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 한미 동맹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빼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먼저 빼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을 청산해야 하고, 청산하고 이제 미국과 이제 교류를 열고, 미국과 이렇게 미국 친미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아서 미국과의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희망이 큽니다. 지금 뭐 정책 토론 그다음에 코로나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감을 가지고 또 분노하고, 왜 2030이 지금 현재 문 정권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 편이다, 이제 직업도 창출해주고 다 너희들을 위해 해주겠다 했는데 조국 사태도 일어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직업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정치적인 반역도 하면서 이 청년들이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끝까지 문재인을 지지할 수는 절대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돌아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질문 다시 한 번만. 예. 네. 청년들이 2030이 왜 현 정권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청년들이 주로 등을 돌린 이유는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정부는 공정, 정의, 평등을 외쳤지만 청년들은 이제 조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을 위해서 또 조국이 그렇게 편익을 취했고, 또 윤미향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모금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네, 그리고 또 김기표, LH 사태, 많은 것들이 이제 청년들이 이제 등을 돌리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본인도 돌리지 않나. 마찬가지입니까? 네,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전쟁이 공정과 불공정, 네, 진리와 거짓, 네,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청년들이 지금 많이 깨닫고 여기 대해서 지금 나와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네.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변 동료들까지는 제가 그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저희랑 같은 생각을 아마 마음속으로는 하지 않고 있을까라는
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표출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청년들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왔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 서서 싸울 수 있게 여기에 왔습니다. 예. 특별히 국민혁명당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아까 이제 너아라 TV가 중재됐잖아요. 전 그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좌파들이 무엇을 검열할 때는 단순히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위협적이고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기 때문에 그것을 검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도 아니고 뭐 하루도 아니고 2주 동안이나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 좌파 문정권이 이 국민혁명당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좌파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국민혁명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청년들이 말을 잘합니다. 정말 가슴이 뛰고 든든합니다. 우리 요번에 마이크를 한번 김병규 박사에게 넘겨보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의병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왜 의병을 조직하고 있느냐? 이제 이 광화문 세력이라는 것이 정말 1,150만 광화문 집회 한 번이라도 참가했던 사람, 그리고 신앙심을 가진 기독교 1,200만, 그리고 2천만 군번을 가진 장병과 군번을 가졌던 사람, 나라를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라를 지켰던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를 대변해라라. 정말 정치권에서 아무도 우리 우파를 대변해주지 않으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병을 조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일본도 다녀오시고 미국도 뭐 다녀오시고 주변에 의병이라는 거 우리의 개념이 어떻게 같은지 왜 의병이 필요한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제가 이제 미국하고 일본을 갔다 왔는데 뭐 최근에 갔다 왔으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원래 남북 전쟁 당시부터 미국이 독립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영국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시민군이죠. 일반 시민들이 총기를 들고 영국 정부에 맞서서 싸워서 결국 이제 독립을 이루어내는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총기화가 자유가 돼서 어느 누구나 이제 총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요하게 저희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정투표가 발생이 됐고 그 부정투표를 통해서 이 미국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 국민들과 그다음에 시민군들이 그다음에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이 위대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거기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50개 주에서 반 정도가 이제 보수주의인데요. 그리고 보수주의 주가 전부 다 걸기해서 현 정부에 상당히 지금 현재 대항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좌파의 행동을 많이 하는 BLM 같은 뭐 흑인 이제 또 파괴 그룹 같은 거 맞서 가지고 시민들 직접 이 나라를 대신해서 이 좌파 세력들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차기 정부를 반드시 시민들 중심이 되어서 쟁취해서 새로운 자유민주 국가를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지금 보수와 이 좌파들의 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도 이미 아까 이제 우리 김수현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뭐냐면 우린 이미 국민혁명당 이전에 수많은 시민들이 강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했고 또 현 정부에 대한 그런 반감을 정확히 드러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은 의병들이 이 독재나 압박의 압제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라서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종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해체되고 지금 파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 시민들이
반드시 이런 문재인 정부에 항거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문재인 정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전국적으로 의병들 우리 역사 가지고 있는 의병들의 싸움처럼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 현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은 늘 관군이 약하면은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6.25를 거쳐서 예. 5.16 혁명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쭉 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나라가 이렇게 지금 종북 종중 주사파가 점령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6.25 때 사실 군번 없이 이름 없이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학생 신분을 가진 우리 학생 신분을 가진 그 학생들이 그 군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학도병들이죠. 학도병들이 우리나라를 구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려 2만 5천 명의 학도병들이 군번 없이 이름 없이 시민의 학생으로 신분으로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우리의 각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우리 국민들이 보시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문재인 정부가 우리 자유민주를 지켜주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청년들하고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개돼지로 취급받고 그다음에 아까 정치 방역을 통해서 이 지금 국민들을 제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자유와 결사를 전부 다 집회를 막고 그다음에 교회를 철폐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작들을 보면서 이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저항하지 않으면 과연 언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는 이런 이 의병처럼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현 정권에 저항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지금 현재 미국처럼 그런 걸 찾아나가는 우리의 시민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은 국민이 깨어야 되고 국민은 지금 4년 동안 참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부의 거짓말도 봤고 내로남불도 봤고 사회주의를 이행하려는 이 참담한 사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역부족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1000만 당원 가입 방송입니다. 모두 나오셔가지고 정말 국민혁명당에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병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의 각오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예. 그 한 말씀씩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 우선 저희 청년들이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저희들을 소위 개돼지로 아는 만큼 이제는 저희 청년들이 일어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광화문이나 이제 그런데 1인 시위라도 나가서 문재인 정부한테 우리들이 너무 화가 났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라라는 그런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참 이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을 때 정말 제 목숨을 갖다가 아깝게 여기지 않고 3번씩이나 투옥되면서 이 애국운동하는 정광훈 대표가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두 뭉쳐서 밀어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최민구 군이 한번 각오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이 나라를 우리 보수 청년들이 의병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일어나서 직접 문 정부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같이 보수의 뜻을 우파의 뜻을 같이 함께해서
이 나라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각오입니다. 네, 이 무능하고 재앙적인 정권을 끌어내는 것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일어나서 직접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마귀를 대적하면 달아나리라 라고 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서 이 사탄적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네. 청년들 각오가 대단하시죠?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1000만 당원 모집하는데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지금 전의대로 지금 뛰고 있는데 우선 내 가족부터, 내 형제부터가 먼저 당원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당원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해서 참 열심히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도록 해야 됩니다. 모두 정강훈 대표가 앞장서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이 김병규 박사님 또 한 말씀. 예. 오늘 청년들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하나 보태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아까 좀 청년 중에 얘기했는데 취업 날 얘기인데 지금 미국, 일본은 취업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요. 취업을 회사가 사람을 구하기 힘들 정도라서 웃돈을 얹어주고 사람을 모집해서 안 올 정도로 그만큼 그 구인난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청년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여전히 깨어있는 청년들이 많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국민혁명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반드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적당한, 그리고 가장 타당한 안을 그다음에 공약으로 내놨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국민혁명당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미 의병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군들,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짜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되고 차기 정부는, 차기 정권은 반드시 보수 우파가 가지고 와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세계 G2국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를 저는 믿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저는 희망과 미래를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살아있고 또 많은 청년들이 지금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우리 여기 너아라 TV에서 설명을 할 것 수도 없이 했습니다.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이 나라를 반드시 우리 손으로 구해내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한 국민혁명당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같이 모여서 뭉쳐서 싸워서 이깁시다. 오늘 참 이 어려운 시간에 나와가지고 막 준비도 많이 해왔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자세히 그 자료를 다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좀 청년들이 다소 미숙하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합니까? 그 각오를 또 들어봤고 또 이러한 자리에 나올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1000만 당원 가입에 적극적으로 해서 100만이면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고 1000만이면은 세계사의 조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큰 일에 모두 동참한다는 각오로 우리 임해 나갑시다.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 끝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안내 영상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검색란에 너하라TV 채널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국민혁명당 라이브 영상을 클릭해볼게요. 네, 그리고 아래 표시로 된 이 더보기란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영어로 적힌 파란 색깔 링크 창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국민혁명당 당원가입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제 이름이라고 적힌 칸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 작성하셨으면 생년월일이라고 적힌 칸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6자리 입력해 볼게요. 숫자 6자리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연락처로 넘어갈게요. 이 연락처라고 적힌 칸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반드시 이 파란 색깔 인증 요청이라고 적힌 칸을 반드시 클릭해 주세요. 네, 확인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셨으면 홈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문자를 클릭해 주세요. 맨 위에 도착한 인증번호 문자를 클릭해 볼게요. 인증번호입니다 라고 적힌 파란 색깔 숫자 6개를 외울게요. 번호를 모두 외우셨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줄 3개가 적힌 마크를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띄어져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아까 외운 번호 이곳에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여기 확인이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에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핸드폰 번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별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성별에 남자 칸, 여자 칸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 체크를 해주세요. 성별 체크를 완료하셨으면 주소를 입력해 볼 건데요. 바로 이 주소 검색 파란색 글씨를 바로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셨나요? 화면이 바뀌셨으면 위에 주소를 검색하는 란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 본인의 주소지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지를 입력하셨으면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본인이 해당되는 주소지가 나왔다면 이 주소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세 주소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상세 주소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추천인을 적는 란인데요. 필수가 아니니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전자 사인 해주세요 라는 이 네모칸에 사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완료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고 이 신청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표에 반드시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 색깔 얘가 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가입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당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입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 화면이 뜨지 않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당비 납부를 원하시는 책임 당원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살짝 내려주세요. 이 회원 정보에 회원명에 이름을 다시 적어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다 적으셨으면 휴대전화를 적는 칸에 중간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끝에 칸을 클릭하셔서 끝에 번호도 적어주세요. 네, 다 적으셨으면 이 링크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한 번만 결제를 원하시면 일시결제를 눌러주시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정기결제를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정기결제를 클릭해 볼게요. 결제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이체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은행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본인 통장을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기업은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내리시고 클릭. 네. 그리고 예금 주명 칸에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클릭하시고 완료하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 이 통장의 계좌번호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칸을 눌러주셔서 생년월일을 클릭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링크를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결제일을 클릭해 주세요. 저희는 15일을 클릭해 볼게요. 결제 금액에는 5,000원, 만원, 5만원이 있는데요. 1,000원 이상부터 책임당원이 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링크를 조금 내려주시고 결제 동의 정보에 이 두 칸을 모두 꼭 클릭해 주세요. 네, 또 링크를 내려볼게요. 아까 적은 서명란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에 동일한 서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의 정보로 결제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칸이 뜨면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정상적으로 후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곳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국민혁명당의 책임당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의 당원가입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